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조지 오웰의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 1984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미래를 상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시대가 겪었던 공포와 불안, 그리고 권력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경고로 남아있는 책입니다. 조지 오웰,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 그는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사회 비평가였습니다. 오웰은 단지 책상 위에서만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현실 속으로 들어가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경험했고,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며 정치적 폭력과 전체주의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그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권력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진실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자유는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 소설이 출간된 해는 1949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나치즘과 공포정치, 그리고 냉전의 긴장 속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억압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개인의 자유는 점점 더 축소되며 정보와 언론은 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오웰은 그 시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런 통제가 끝까지 극단으로 간다면 인간은 어떤 사회 속에 살게 될까? 그 상상이 바로 1984 속 오세아니아라는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세계, 말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하는 작품의 시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4년) 세계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이스트아시아 세 개의 거대한 초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중 하나인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 시작됩니다. 무대는 런던, 도시는 낡았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고 벽마다 같은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검은 콧수염의 남자, 그리고 그 아래 늘 같은 문장.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 사회에는 당이 있습니다. 당은 언어와 기억, 감정까지 통제합니다. 집안과 거리에 있는 텔레스크린이 있어 사람들은 늘 감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도시 한 구석,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윈스턴 스미스.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의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정말 정상인가? 4월의 차가운 어느 날, 윈스턴은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는 늘 고장이고 복도는 눅눅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텔레스크린의 목소리가 즉시 공간을 채웁니다. 승리의 소식, 생산량, 적에 대한 분노. 윈스턴은 방 한쪽으로 조심히 움직입니다. 텔레스크린의 시야가 완전히 닿지 않는 아주 작은 사각지대. 그는 서랍을 열고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일기장. 이것은 취미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사형감입니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립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펜끝이 종이에 닿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진실을 붙잡으려는 것.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다음날 윈스턴은 진립으로 출근합니다. 거대한 건물은 차갑고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업무는 단순합니다. 당의 예측이 틀렸다면 그 예측이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을 고칩니다. 어제의 기사에서 숫자를 바꾸고 이름을 지우고 문장을 새로 씁니다. 그 결과 과거는 새로 태어납니다. 건물 벽에는 새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우지는 힘이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 사회에서는 진리입니다. 윈스턴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여야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두 개의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믿는 능력. 그것이 이 세계가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윈스턴은 기록을 불태우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진리부 복도에서 윈스턴은 한 여자를 의식합니다. 짙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빛, 이름은 줄리아. 처음엔 의심이 앞섭니다. 사상경찰일지도 몰라. 그러나 어느 날 줄리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작은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윈스턴은 한참 뒤에야 쪽지를 펼쳐봅니다. 짧은 문장, 사랑해. 그 한 줄이 이 사회에서는 반역입니다. 줄리아는 낮게 말합니다. 우린 이대로 살 수 없잖아. 그들은 도시의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당에 대한 조용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당의 핵심 간부처럼 보이는 남자. 지적이고 침착한 눈빛. 이름은 오브라이언. 윈스턴은 오래전부터 오브라이언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착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브라이언이 말합니다. 스미스, 잠깐 이야기하지. 그는 형제단이라는 저항 조직을 암시하며 한 권의 책을 건넵니다. 줄리아는 말합니다. 우리는 뭐든 할게요. 윈스턴도 조용히 덧붙입니다. 어떤 희생이든 감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윈스턴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너무 정교해서 덫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윈스턴과 줄리아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다락방에 있습니다. 윈스턴이 말합니다. 여긴 텔레스크린이 없잖아. 줄리아가 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때 벽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립니다. 움직이지 마라. 사상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 방에는 처음부터 감시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끌려갑니다. 희망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윈스턴이 끌려간 곳은 사랑부. 그곳에는 창문도 시간도 없습니다. 빛은 꺼지지 않고 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브라이언이 나타납니다. 윈스턴이 갈라진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린 같은 편이었잖아요. 오브라이언은 담담히 말합니다. 난 언제나 당이었어. 고문은 몸이 아니라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오브라이언은 말합니다. 현실은 당이 정한다. 윈스턴은 마지막 확신을 붙잡습니다. 2 더하기 2는 4다. 오브라이언이 되묻습니다. 당이 오라고 하면? 고통 속에서 진실은 흐려집니다. 권력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브라이언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 문은 룸 101. 그곳에는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윈스턴의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 쥐. 그 순간 철학도 저항도 사라집니다. 그는 단지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마저 내던지게 됩니다. 윈스턴은 결국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으려 했던 진실도, 그가 믿으려 했던 사랑도, 그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기 자신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멈췄지만 그와 함께 저항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는 당이 원했던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습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단순한 미래 소설이 아닙니다. 감시는 일상이 되고 진실은 조작되며 사랑은 금지되고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오웰이 보여준 가장 무서운 사회는 사람들이 단지 침묵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회였습니다. 1984가 지금까지도 읽히는 이유는 그 경고가 완전히 과거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많은 목소리 속에서 스스로의 생각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4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믿는 진실은 정말 진실인가? 당신의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회색 도시 숨막힌 하늘 아래 모든 시선이 나를 따라와 벽 속의 화면 꺼지지 않는 눈 진실마저 지워지